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밀렸는지,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하루하루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런 부분은 저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허브리핑 안에 시장의 방향성이 다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우리 두산 퓨얼셀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좀 이슈가 좀 안 좋은 게 나왔어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한다 뭐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좀 밀렸습니다. 뭐 거기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뭐 러시아 쪽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들이겠죠. 뭐 에너지라든지 유가라든지 식량이라든지 뭐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들만 조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고, 대부분의 섹터들은 다 밀렸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두산 퓨얼셀도 좀 많이 밀렸어요. 5% 정도 가량 밀려갖고 조금 아쉽네요. 흐름이 조금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하다가 이번에 좀 밀려서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지나가야 되는 비는 맞고 지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리스크 확대가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돌파하는 모습 연출이 됐었죠. 그리고 전쟁을 뭐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푸틴이 강력하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출렁거렸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뭐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뭐 전쟁을 한다 안 한다, 전쟁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갖고, 한다 하면은 지수가 뚝 떨어지고 안 한다 하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움직였거든요.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한다라고 방향을 잡았다라고 하면은 이런 변동성보다는 방향을 한쪽으로 잡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더 쉽다, 좋다, 시장에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시장에 혼자서 버티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좀 같이 버틸 사람을 찾는다, 같이 버틸 수 있는 어떠한 거를 좀 잡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저희 허브경제TV를 잡아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HERB의 2019 이거 입력을 하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가 될 거니까 저희한테 문의 남겨주시거나 상담을 받아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저희가 3기 무료 체험도 지금 신청을 받고 있어요. 뭐 지금 당장 시작하는 거는 아니겠지만은 무료 체험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 받고 있으니까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기재해놨다가 무료 체험 3기가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그때는 저희가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세요. 자, 두산 퓨얼셀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의 정통 강자입니다. 예전에는 비중이 70% 정도, 점유율이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라고 하죠.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료전지 발전설비 신규 발주가 212메가와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대비 연료전지 발전설비 수주 규모가 132메가와트를 기록을 했는데요. 지난해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총 131메가와트 신규 수주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국내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올해부터는 세 가지를 포인트로 주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 자체의 높은 성장률이다라고 합니다. 발전용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의 점유율 확대 등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 자체의 규모 확대로 인해서 두산 퓨얼셀의 절대적인 수주 규모는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는 거죠.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근간으로 하는 발전용 연료전지는 2040년에 누적이 15기가와트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21년 기준입니다. 누적이 737메가와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장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5메가와트인가요? 1.5메가와트죠? 네, 15메가와트가 맞네요. 15기가와트가 맞네요. 네, 이렇게 좀 보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정책적 뒷받침이다. 아까 전에 그 수소 활성화 로드맵 2.0이라든지 아니면 CHPS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우리나라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나서 2020년도에는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시행을 했고요. 지난해 11월에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이 수립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발의된 수소법 개정안에서 청정수소 인증제, 청정수소 발전 구매 의무화 제도라고 해서 CHPS 등이 담겨 있었는데, 올해 수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지금쯤이면 통과가 되거나 논의가 한창 돼야 되는데, 대선이 있죠. 대선이 끝난다라고 해서 국회에서 바로 진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시간적인 여유도 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 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러면서 CHPS가 통과가 되면 순수 수소를 활용하는 연료 전지의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두산 퓨얼셀의 신규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죠. 세 번째는 신규 제품 출시와 해외 시장의 개척이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 CHPS가 왜 이 순수 수소를 활용하는 연료전지의 수요를 높이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뭐예요? RPS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게 수소, 그 다음에 풍력, 그 다음에 태양, 그 다음에 뭐 지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CHPS라는 것은 여기에서 수소만 따로 떼가지고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높아진다라고 했을 때 수소가 높아질 수도 있고, 풍력이 또는 뭐 지열이 또는 태양이 높아질 수가 있는데, 여기가 높아진다는 것은 온리 수소만 높아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 CHPS라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나온다라고 하면 수소 그 수주 물량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죠. 올해 실증 테스트를 마무리한 그 트라이젠 모델의 매출 기여가 시작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거점 수소 생산에 매우 적합한 모델인 트라이젠은 수소 충전소 및 발전소 등에서 높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두산 퓨얼셀이 지난 9월에 중국 포산시에 인산형 연료전지 1.8MW를 수출하는 데 성공을 했죠. 지금 당장에서는 인산형 연료전지가 두산 퓨얼셀의 주력 상품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연료전지 기술을 해외에서 인정받게 된 첫 번째 사례이고요. 2020년 11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공식적으로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씩 늦어지는 부분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라는 것은 고무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가적으로 수소가 수출이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본다라고 했을 때 55,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유지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55,000원이면은요 거의 정고점 영역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DCF 방식을 활용했다라고 하는데, 뭐 국내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지만은 CHPS 도입 등의 효과로 향후 2-3년간 인산형 연료전지가 여전히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럼에도 두산 퓨얼셀의 잉여 현금 흐름이 2024년 기점으로 해서 뚜렷하게 개선세가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다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목표 주가로 55,000원을 좀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당장에서는 인산형 연료 전지가 주력을 이끌고 있지만,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라든지 선박용 연료 전지라든지 아니면 뭐 트라이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이 파이프라인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필요한 것은 이게 맞겠다 싶으면 이거 팔고, 이게 맞겠다 싶으면 이걸 또 대비해서 팔고, 여기서는 또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걸 또 팔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매출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4배 정도가 늘어날 수 있는 구간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두산 퓨얼셀의 성장은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의 흐름을 보면은요, 흐름이 나쁘진 않았어요. 어제까지 흐름이 나쁘진 않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여기 라인을 돌파해 주는 모습이 나오면 더 좋겠다라고 했죠. 물론 이게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여기서 포기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음보험 같은 경우는 뭐 종목이 잘못됐냐, 그거는 아니었고, 수소 경제가 잘못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우리나라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악재가 이렇게 치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반응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직까지 내가 이 종목을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이 구간이면은 좀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데서 들어갔다든지 이런 데서 들어갔는데 많이 밀렸다 그랬으면 여기서 추가 매수하는 것도 뭐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55,000원이면 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정 고점 라인까지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올라가면 여기 라인에서 좀 정리하자 라고 좀 보시면 되고, CHPS 제도가 현실적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목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올해의 목표 주가지 내일의 목표 주가, 당장 한두 달 있다가 목표 주가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부분과 수소 경제 로드맵 2.0의 발표, 이런 부분, 그래서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이 토대를
뭐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이 목표가보다는 더 우상향이 될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뭐 리포트라든지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라든지 다른 전문가님들이 또 얘기를 해주시겠죠. 예, 그거를 좀 지켜보면 되겠고, 지금 당장 우리가 여기서 한번은 도전적으로 접근을 해봐도 되는 자리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희 쪽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희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언제 마감이 될지는 모릅니다. 따로 날짜가 뭐 적혀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요 이벤트가 확인이 되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조금 어수선해요. 러시아 부분도 있었고요. 이제 3월달에 금리 인상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의해서 내가 지금 혼자서 버티긴 힘들다, 마인드가 많이 흔들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언제든지 저희 허브경제TV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HEIB에 2019 이거 입력을 하시면은 저희 허브경제TV 자동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친구 추가가 될 겁니다. 여기에 나 너무 힘들다, 뭐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아니면 이거 가입은 어떻게 되느냐, 이벤트는 언제까지 되느냐, 너희 허브경제TV는 어떤 거를 매매하느냐, 이런 부분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 힘든 장 혼자 가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가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3기 무료 체험 진행 모시고 있어요. 지금 저희한테 신청하시는 분들 모시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희한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선착순으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일단 하든 안 하든 간에 저희한테 요구해 주시고 나 이거 참여하고 싶어 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은, 그래서 저희가 시작을 할 때 다 링크 보내드리면서 초대를 해드릴 거예요.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저희 VIP 주주님들과 똑같은 종목, 똑같은 매수가, 똑같은 매도가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